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마치 뭐 봄이 된 느낌이 들어서 조금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묘 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계묘는 먹고 살만한 산토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묘월이 되면은요 온천산, 만산에 아주 먹기 좋은 싹들이 많이 피어나죠. 그래서 토끼한테는 어떻게 돼요? 진수성찬이죠.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그래서 제가 먹고 살만한 산토끼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계묘는 지지에 지금 식신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백년해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가 식신상관이 발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식상이 뭐를 쳐요? 관을 치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못 살게 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잔소리꾼이야, 잔소리꾼. 그러니까 남자가 지긋지긋하죠. 그리고 이제 자꾸 싸우게 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처덕이 있어서 아름다운 양처와 인연을 맺으나 해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식상이 있으면. 그래서 식상을 깔고 있으면 어떤 남자도 못 견딘다 이렇게 좀 과격한 얘기도 표현하는데 그만큼 여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회생활을 해야 돼. 무릎이 아파서 쩔뚝거리기 전까지는 사회생활을 해야지. 집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 상관을 추구하는 속마음은 약하고 식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이 12운성으로 봤을 때 개가 묘를 만나면 요건 이제 장생지야, 장생지.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12운성. 12운성 까마득하죠. 12운성. 자, 여기 이제 생욕대, 로광새, 병사묘, 절태양.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생욕대, 로광새, 병사묘, 절태양에서 개수가 묘를 만나면 처음에 장생지야, 장생지. 이거 헷갈리죠? 12신살로 봤을 땐 이게 장성자야. 가장 기운이 왕성한 자리에 놓인다는 거예요. 이 계묘가. 천을기인이라는 걸 우리가 신살 공부에서 신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귀한 게 이제 이 천을기인이에요. 임수하고 계수는 묘하고 사를 만나면 그게 천을기네요. 묘를 만나서 천을기. 자, 문창기는 이제 계묘가 있어요. 문창기. 문창기는 이렇게 애웃을 필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학문을 좋아하고 공부하고 총명한 어떤 그런 성분을 나타나는데 여기가 병신일주도 그렇고 정묘일주, 무신일주, 기후일주, 이민일주, 계묘일주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문창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계묘는 고유번호가 40번이에요. 40번이니까 공망은 41번, 2번이 갑진을사거든요. 그래서 진사가 공망. 세운의 변화를 보면 해묘미. 자, 요거는 지금 해묘미에서 요 지금 묘가 여기 있죠. 요게 해묘미 삼합이 되면은 이사라든가 이동, 변동수 이렇게 즉 이동수가 생긴다고 보시면 이동수. 해묘미 삼합이 되면 그 다음에 자년이 오면은 자와 묘가 만나면 우리가 형이라고 해요. 형살이 있으면 꼭 나쁘다기보다는 내가 좀 조심하시면 돼요. 관제구설수가 이제 주 대표적인 거고 어떤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그럼 요 사주에서 보면 이렇게
자묘형이 있죠. 근데 이렇게 자주 합이 있을 때는 합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형살작용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년이 오면 묘신 원진이 돼요. 자, 원진은 그동안 계속 해봤지만 요건 좀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보다는 직접적인 어떤 이렇게 형태는 안 일어나는데 은근히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 지나가는 거 뒤꿈치만 봐도 꼴 보기 싫다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그게 바로 원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이 굉장히 세약해진다는 거예요. 원진살 있으면. 그 다음에 유가 오면 이제 이거 충이 되죠. 차라리 이렇게 충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충이라는 거는 여기 잘못됐네요. 충이라는 거는 이게 이동수도 되고 변동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묘유충이 되면 이 충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고 발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술년이 왔을 땐 묘술합화가 되죠. 이렇게 여기 육합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합이 왔을 때는 이성 만남, 결혼운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 흉운이라는 것은 자 천간 정하고 개가 이렇게 충이 되죠. 정계충. 지지에는 묘유충 이렇게. 그다음 여기 기운에는 토극수가 되고 지지에 보면 묘유충 즉 금이죠. 금극목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하늘과 지지에 있는 기운이 극이나 충당하고 있을 때 그때는 흉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 초봄인 인호를 지나서 묘월이 됐다는 건 봄이 한참 무르익을 때죠. 그래서 초목이 물을 만난 격이다. 그래서 운기가 화창하고 산과들의 풀이 자라니 토끼에게 의식이 풍족하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창의력이 풍부해서 묘기 백출함이 있다. 처덕이 있어 아름다운 양처와 인연을 맺으나 해로하기는 어렵다. 모두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이렇게 식신이나 요 상관은 요 간목을 얘기하는 지난번에 식신이나 상관이 이렇게 깔고 있으면 이 기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을 친다는 거예요. 남자. 그렇게 해서 해로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꼭 이것 때문에 해를 못한다 이렇게는 보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지 집에 있다가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남편 들어오는 순간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와야지 쉽게 해서 싸움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여자 사주에서 산후통이나 자식궁에 이제 근심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계묘 일주로는 봤을 때는 그런 성향을 좀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주를 보시면요. 신축년 경자월 계묘일 을묘시에 태어났는데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사주가 지금 어떻게 돼? 이게 가을 기운이죠. 요 가을 기운. 그 다음에 겨울 기운. 요거는 봄 기운인데 이게 지금 젖어 있어요. 우리가 습하다 그러는데 을하고 묘 있고 이 묘 그 다음에 이 축이 있으면 이게 습이야 습. 거기에다가 가을 겨울이 있으면 한습 사주예요. 이렇게 차갑고 습한 사주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요. 이 사주에. 지금 여기 불이 없죠. 이 사주 입장에서 불이 뭐죠? 수니까 재잖아요, 재. 그럼 재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하고 돈복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사주가 이 음양 조화가 만난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자 이것도 음이고 여기도 음이고 여기도 음이죠. 이렇게 됐을 때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지금 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음양 조화가 깨진 글자. 왜냐하면 여자도 음이죠. 그러니까 음이 강하다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음이 이렇게 많으면은 임신하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유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항상 아파요. 그러니까 음양 조화가 깨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 유형은. 그러니까 한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추울 때 태어났죠. 근데 여기 남자인데 남자가 얼어 있죠. 나도 얼어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관인데 이런 경우는 남자 복이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얼어 있잖아요. 얼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제대로 냉기만 정말 삼엄한 냉한 기운만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자식도 식상이 이렇게 지금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물 자체가 이거를 생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자체가 습이죠. 이것도 습을 수기를 또 이렇게 흡수하고 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인연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돈에 대한 게 신경은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지금 가장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 돈이 요게 일하는 운인데 일하는 운이 이게 다 얼어 있다는 거죠. 얼어 있어요. 거기다가 결과물인 재도 지장간에도 없어요. 여기 화가. 그래서 이 사주를 보니까 이분이 언제쯤 화운이 오냐면 45이 넘어야 돼요. 45, 55, 65. 요때 30년이 좋은데 그러니까 44세까지 이런 사람이 44세까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생활 여건이라든가 본인이 뭔가를 직장 생활한다면 그 준비가 되어 있기 어렵다는 거야. 음량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40대 중반까지는 그런 어떤 탄탄한 기본적인 게 딱 갖춰 있는 상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좋은 운이 30년 와도 크게 받아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자, 여기는 계묘 일주를 기준해서 사주를 하나 풀어봤는데 이 역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겨울에 태어나서 반드시 태양이 있어서 태양이 비춰줘서 이 사주를 녹여줘야지. 이렇게 얼어있는 물인데 이게 전부 다 모든 게 지금 힘들게 되어 있죠. 아주 결정적인 어떤 하자 있는 사주. 네, 이렇게. 그래서 화운이 왔을 때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1월 29일 날 강의할 일주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1월 29일 날은 을료 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라는 것입니다. 저는 돗자리 셈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이제 날씨도 풀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야산이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